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아이, 그래도 6.3도에다가 27%. 제 베란다 그 습도를 보시고 습도가 되게 낮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베란다에서 아예 물일을 예전부터 안 했어요. 그래갖고 바닥 청소하는 것도 진짜 정말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베란다 자체의 습도를 많이 안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베란다는 습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습도가 좀 낮은 편이어서 다육들이 겨울에 뭐 습도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다가 화분 자체에다 관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에이구야 문제가 문제 조금 생기는 거고 베란다 자체의 습도는 제가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마른 잎 떼다가 제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는 다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참, 제가 이제 뭐야, 우리 꼭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인터뷰를 이제 제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사를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실 만한 분께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한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하겠다. 왜냐면은 제가 연구사를 그 연구하시는 분 대상으로 인터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분의 이제 여러 이제 연구 분야가 있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정한 분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쪽에 사이트나 동영상 같은 데 들어가고 막 보고 있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이 딱 검색을 하면은 아마 연관 검색어로 이게 다른 홈페이지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인터넷 뭐라고 해야 되지? 다육식물 전시관 같은 이제 그런 사이트 구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어서 열리지 않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사이트도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개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적이고 좀 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서야 발견을 한 거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꼭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나 이제 다육이 키워볼까 하는 그런 분들 말고, 막 2, 3년씩 다육이를 키우신 분들한테도 유용한 그런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사이트이기를 제가 좀 소망을 해봅니다. 다육식물, 그러니까 어떤 식물, 이런 식물들을 반려식물로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실내든 실외든 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쩜 마당에 있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비율이 거의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보통 저는 이제 제가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실내에서 대부분 다 키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당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마당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 이제 그러면은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관심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뭐 45%에서 뭐 40% 이런 비율로 바깥쪽에서 사계절 내내 키울 수 있는 다육이, 베란다, 이런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식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1인 가구들이 이 반려식물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인지도가 많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혼자 계신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도 키우지만 반려식물을 키우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는 제가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얘를 사실은 제가 반려식물이라고 검색해서 얘를 키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그냥 이렇게 꽃처럼 생화 우리 절화라고 하거든요. 그 자른 그 꽃병에다 키워야 되는 잠깐 며칠 보는 그런 절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화분에 심겨져서 오랜 시간 내가 돌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하면서 이렇게 키워내는 이제 이런 그 식물들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로 다육식물, 이런 반려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다육이를 가지고 전자파가 차단된다. 그다음에 공기정화 기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홍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이파리가 쬐끔해가지고 그 공기정화 기능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관엽식물하고 얘가 경쟁이 되겠냐고요. 그쵸? 얘는 그냥 저는 그래요. 예쁘니까 키워봐. 저는 진짜 그렇게 홍보하고 싶어. 야, 얘 공기정화 기능이 있거든. 얘는 너무 신기하게도 밤에 산소를 내뿜거든. 그러니까 머리맡에 두고 자. 이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 쬐끔해가지고.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기정화 기능이 있으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키워야 되냐? 숲을처럼 키워야 돼요. 그 동남아 열대 우림처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공기정화 기능은 환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저는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쁘다. 요 지금 그 라피네가 제가 이제 검색을 저 밤마다 맨날 땡땡이 들어가고 보거든요. 땡땡이가 어디냐고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육이 사이트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근데 편안한 데 가게 되더라고요. 결제 시스템을 연결한 곳에 가서 보지 결제 시스템이 안 연결된 데는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간 데만 가게 되더라고요. 자, 요거를 제가 계속 봐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얘는 턱시판하고 라우이 교배종인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지금 이 모습은 뭐에 가깝나요? 턱지판에 살짝 더 가까운 그런 그 모양과 사이즈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물론 사진을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와, 딱 크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도 착각해요. 아니 특정 그 라피네가 라우이를 굉장히 많이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라우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다시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교배종들은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특정 부모를 더 많이 닮은 애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닮은 애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를 도저히 안 닮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애들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얘는 크림티죠, 여러분들. 크림티 어때요? 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맞춰보셔야 돼요. 자, 이 크림티 뭘 닮았나요? 자, 크림티가 크림티지 뭘 닮나?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입장에 살짝 깎인 듯한 저런 모습의 특징은 백봉에서 많이 와요. 백봉에서. 이 녀석은 백봉과 라우이의 교배종이죠. 그래서 사이즈도 살짝 적당한 듯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크림티를 쬐끄만 사이즈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라우이도 백봉도 소형종은 아니랍니다. 이 쬐끄만 사이즈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쬐끄만 사이즈로 키워야 빨리 색을 내고 예쁜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억지로 쬐끄만 데다가 넣어갖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이제 판매가 되는데 사실 백봉도 라우이도 쬐끄맣게 크는 소형 애기들이 아니랍니다. 라우이 대용종으로 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사이즈, 덩치를 키우죠. 근데 이제 화분에 영양이 닿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또 다시 얼굴이 소멸을 해요. 그래서 초보 다육맘들이 이제 고수님들이 많은 이야기. 야, 얼굴 소멸하고 있잖아. 어머, 야, 너 이거 분갈이 해줘야 되겠는데? 야, 얼굴이 찌글찌글하잖아. 이 물 줘야 되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신기하고 나는 언제쯤 애들 얼굴만 보고 얘가 물이 필요한가? 얘가 분갈이가 필요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 주는 시기에 관해서 살짝 만져봐서 아주 약간 말캉거리면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만져봐도 말캉거림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려줘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화가 나죠. 도대체 저 얘기가, 응? 도대체 무슨 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항상 엄마, 내가 그 골뱅이 무침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맛있어? 그러면 설탕 조금, 식초 조금, 뭐 이렇게 해서 하래. 조금이 얼마냐고요. 몰라요. 계량을 할 줄 모르니까 엄마가 말해주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요. 자, 살짝 말캉거리면 살짝 주세요. 어쩌라고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기까지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그 시간이 3년 이상 걸렸어요. 3년 이상. 3년 이상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얘네들하고 자, 얘네들이 이 뿌리가 목대가 화분 위에 이 면이 보내는 이 신호를 보고 제가 그때서부터 얘네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초보 다육맘들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안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알려드리냐면 수치로, 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외형상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분갈이 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1년에서 2년으로 하라고요. 콩분들은 6개월 내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기준이라도 있어야 이거를 막연하게 내가 이 소중하고 예쁜 것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키우나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기준을 드리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모목화금을 이 화분에 3배, 4배쯤 큰 데다가 심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 화분은요, 2년 동안, 3년 동안 분갈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데다가 분갈이 하는 얘들은 사실은 1년만 되면 이미 여기 뿌리가 꽉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얼굴이 소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알려드리냐면은 자 관수의 시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수치로 알려드려요. 자 분갈이 하고 나서는 자 여기 분갈이 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있다 물 주세요. 분갈이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물을 또 주세요.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에는 뭐 4주에 한 번씩 절수하고 단수하고 하시되 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씩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기준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지. 난 지금 3, 4년 차 다육이 키우는데도 여전히 그 방법으로 관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육이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 길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 특례 역할을 하기 위한 이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는 거지 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상 빛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보면 빛은 여기저기 최종 목적지로 있을 수 있죠. 자, 그게 뭐예요? 화분이 작은데 다육이가 큰 경우, 화분이 크고 다육이가 작은 경우, 화분도 다육이도 1대1인 경우, 그다음에 이게 군생인지 외도인지 모든 거에 따라서 관수 시기, 분갈이 타임이 다 다르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만한 그런 어떤 결과치들이에요. 왜냐면 또 키우는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내가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다육이 성장 정도가 모든 분들이 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수치를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다육이 매니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왜냐면은 얼마나 있을까? 어떤 연령대가 어떤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을까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추측이에요. 제가 추측을 하건데 최소 30만은 될 것 같거든요. 최소 30만은 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어디서 얼토당토한 게 그렇게 나온 수치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다육이 유튜브를 구독하는 구독자 수를 보면 최소한 그 사람들은 다육이를 키워요. 근데 그 구독자 수가 대략 8, 9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육이 키우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면 저는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그 분들은 유튜브라는 정보를 모르고 다육이를 키우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어느 정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연령대는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대체적으로 다육식물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집안에서 소소하게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아직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식물군에 속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다육식물, 이 다육식물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 조금 더 저는 되게 제가요 어린 편이었어요. 다육이 키울 때. 저는 원래 이 나이로 하면은 제가 뭘 키웠어야 되냐면 넓은 인테리어 효과 있는 그런 초록이들 있죠. 원래 그런 애들 키웠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방울복숭아에 꽂혀가지고 다육이 시작했는데 방울복숭아 제일 못 키워.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육이 키우는 세상에서는 나는 아이돌이야, 아이돌. 나처럼 나이 젊은 사람이 다육이 키우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전 젊은 친구들을 많이 좀 끌어들이고 싶어요. 문어발 마냥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다육이를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거 안 예쁜가? 응?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거 보면 홀딱 반할 것 같은데. 근데 뭘 좋아하냐면 선인장, 그 다음에 하월시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로에 같은 그런 애들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예쁘게 이렇게 식재해서 키우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별로 안 아이고, 이렇게 안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제 다육이가 그런 게 별로 없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 목표가 뭐냐면, 블로그에서는 이제 제가 그런 좀 특이하게 생긴 보통 우리 다육맘들이 좋아하는 이런 에케베리아 속 애기들 말고 샤워샤나 이제 그런 알로에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들을 좀 많이 보여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육이를 좀 많이 알고 많이 키우기를 도전해 보고 그렇게 하기를. 그리고 또 이제 수월하잖아요. 빛이 많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하니까 그런 식물들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글을 올려갖고 홍보를 좀 해보고 싶어요. 다음때 정체가 수상하다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정치 하나도 수상하지 않아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평범한 그 가정의 엄마고, 직장인이죠. 뭐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은, 다육이를 그냥 취미로 하다가, 뭐가 생겼냐면, 야, 진짜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애들을 정말 제가 국위선양하면서 진짜 다른 나라에 너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 여기 키우시는 거 정말 제가 진짜로 칭찬드려요. 정말 너무너무 칭찬드려요. 너무 잘 키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진짜로 와 이제 우리 다육맘들이 이런 이 정보 이런 선배 다육맘들의 정보를 통해서 베란다라고 하는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키핑장에서 잘 키우는 건 자랑하면 안 되고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핑장에서 잘 키우는 거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키핑장에서 못 키우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고 잘 키우는 거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이런 방법들은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들을 위해서 많이 경험을 공유하고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혹은 어떤 그런 블로그 또 혹은 뭐 카스나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취미 생활들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진짜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아직까지도 반려식물에서 다육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게 화훼 종류에서 국가가 마음을 먹고 도와주는 건 아마 선인장하고 다육식물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할 때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냐 꼭 물어보려고요. 근데 지역마다 특산품들을 연구하고 밀어주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옥수수도 연구하고요. 감자도 연구해요. 이렇게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향은 예전부터 화훼가 이렇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고향은 다른 그런 농산물이 아니라 아마도 화훼 종류의 선인장하고 이런 다육식물에 딱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특산품처럼 이제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니 뭐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하는 이런 그 채널과 같은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일기처럼,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편안하게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무슨 블로그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이 예쁜 다육식물을 주변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그 전 글로벌하게 검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 계좌이체도 못하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누가 딱 한 번만 도와주면 그게 참 좋은데.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